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실전 문제 15번 수정렬하기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.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n개의 수가 주어졌을 때 이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써 있습니다.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니까 당연히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입력값의 범위를 그 다음에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입력값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줄에 수의 개수 n이 주어지는데 1부터 1000까지의 수의 개수가 주어집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줄부터 이 n의 개수만큼 숫자가 주어진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이 수는 절대값이 처음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이며 수가 중복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. 사실 이 문제는 브론즈 1이어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문제입니다. 심지어 시간 제한도 2초예요.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문제를 선택해서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정렬되는 알고리즘을 이론으로 이해하신 다음에 실제로 구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. 왜냐하면 사실 이 문제는 n의 개수가 매우 작기 때문에 n의 개수가 1000이잖아요. 매우 작기 때문에 심지어 n 제곱으로 n 제곱의 시간 복잡도로 이 문제를 푼다고 하여도 20, 100, 1000만, 10만, 100만 번의 연산으로 문제가 풀립니다. 심지어 자바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array.sort를 해도 문제가 그냥 풀립니다. 하지만 제가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그렇게 array.sort로 이것을 풀자 이것이 아니었고요. 첫 번째 이유는 이 n의 크기를 보고 이렇게 n 제곱의 시간 복잡도인 알고리즘으로도 실제로 정렬 알고리즘으로도 문제가 풀리겠구나. 이것을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실 수 있어야 되고, 두 번째로는 그럼 n 제곱에 대한 정렬 알고리즘이 뭐가 있나 찾아보면은 저희가 공부한 버블 정렬이 있죠. 그럼 이 버블 정렬을 여러분들께서 이론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번 구현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출제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출제한 건 아니고 이 문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그럼 아래 문제 분석하기를 한번 봐볼게요. 아래 문제 분석하기에도 써 있지만 자바에서 소트 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정리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정렬을 직접 구현해 보겠다. 이게 중요한 거죠. 최대 범위가 1000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n제곱의 시간 복잡도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우리는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손으로 풀어보기를 보면은 그 전에 핵심 이론을 배웠던 버블 정렬 알고리즘 핵심 이론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어떻게 진행한다고 했었냐면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인접한 데이터끼리 비교를 하여서 앞에 게 더 크면 수합을 진행하여 줍니다. 여기 수합된 게 보이시죠? 그 다음에 뒤로 한 칸씩 가면서 두 개를 또 비교해줘요. 5하고 3하고 했을 때 5가 더 크기 때문에 또 수합이 일어납니다. 그럼 그 다음번 5하고 4하고도 역시 수합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 5하고 1하고도 수합이 일어나서 5가 제일 끝으로 갑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제일 끝에 간 이 데이터는 정렬된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죠. 그럼 두 번째 루프가 돌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돈다고 했어요. 왜냐면 이 부분은 정렬됐다고 보는 거니까. 그럼 또 반복을 해보면 얘랑 얘랑 비교하는데 앞에 게 더 작으니까 그대로 있고요. 그 다음 얘랑 얘랑 비교하는데 또 앞에 게 작으니까 그대로 있고. 그 다음 얘랑 얘랑 비교하는데 이번에 앞에 게 더 크니까 수합을 해줍니다.
저희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? 여기까지만 돌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 돌지 않고요. 이제 정렬된 영역이 이만큼 늘어난 겁니다.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루프가 얼마큼 돌까요? 여기까지만 돌겠죠? 계속 한번 해볼게요.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얘랑 얘랑 비교하면 앞에 게 더 작기 때문에 수납하지 않고,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비교하면 앞에 게 더 크기 때문에 수납을 해줍니다. 그러면은 3이 여기 오게 되고, 그럼 정렬돼 있다가 요만큼 더 늘어났습니다. 그럼 그 다음에는 저희가 요만큼만 루프를 사게 되어 있어요. 그럼 요거 두 개만 비교해서 앞에 게 더 크기 때문에 수납해주고, 그러면 마지막에 정렬돼 있다가 이렇게 되면서 오름차순 정렬이 일어나게 됩니다. 자, 이 부분을 슈도 코드로 먼저 이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간단하겠죠? 먼저 처음에 정렬한 수의 개수 n을 입력을 받고요. 그 다음에 정렬할 배열을 어레이로 선언을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포문은 무엇일까요? 루프의 개수겠죠? 루프의 개수가 될 거고.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아래쪽 포문은 뭐가 될까요? 하나의 루프 개수에서 정렬하는 범위. 정렬하는 범위. 범위만큼 반복해서 계속 비교를 하기 위해서 뒤로 쭉 가는 앞서 보여드렸던 뒤로 한 칸씩 가면서 정렬하는 범위가 되겠죠. 즉 여기가 뭐가 되냐면은 아직 정렬되지 않은 배열의 영역이 될 거예요. 그럼 그 안에서 현재 배열의 값보다 한 칸 오른쪽 배열, 즉 인접한 배열들끼리 인접한 배열의 값, 배열의 값, 값끼리 비교해서 앞에 값이 더 크고 뒤에 값이 더 작으면 두 수를 바꿔준다. 수합 연산을 해준다는 뜻입니다. 연산. 해준다는 뜻이 됩니다. 굉장히 간단하죠?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여러분,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오히려 짜보지 않으면 막상 생각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도 구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한번 이 문제도 한번 제가 직접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이제 개발 환경에 들어왔는데요. 그럼 슈도 코드를 참고해서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번에는 그렇게 받아야 될 데이터가 많지는 않아서 스캐너를 한번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n 변수를 받으라고 했죠. next int로 스캐너의 next int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을게요. 데이터를 받고 그 다음에 정렬할 배열을 선해주라고 했습니다. 배열을 선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배열은 n의 크기만큼 사이즈를 지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여기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먼저 a의 값을 일단은 데이터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제가 여기에 n의 크기만큼이라고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n의 크기만큼 반복문을 통해서 A 배열의 데이터를 받습니다. 그럼 여기에는 정렬되지 않는 데이터가 들어오겠죠?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실제 여기에서 버블 정렬을 구현합니다. 여기 끝에 세미콜론 까먹으면 안 되고요. 그럼 여기서는 이중포문으로 들어갈 거예요. for int i는 0부터 어디까지였죠?
마지막에는 두 개가 한꺼번에 수합되니까 끝까지 n까지 갈 필요 없고 n-1까지만 가면 돼요. 이 위에가 뭐죠? 루프가 몇 번 도는지 써 있는 겁니다. 그 밑에 폼은 이제 짜보겠어요. 이 밑에는 J로 할게요. J는 0부터 J는 n-1 마이너스 i.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J 뿔뿔. 여러분 여기서 여기 이 부분 n-1하고 마이너스 i를 하는 이유가 뭐죠? 바로 뭐냐면은 이 루프가 한 번 돌수록 아까 전에 이론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루프가 한 번 돌수록 어떻게 되죠, 여러분? 정렬된 정렬된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요 부분이 생기잖아요. 한 번 돌수록. 그러면 하나의 루프에서 돌 지점이 이렇게 조금씩 좁아지는 거잖아요. 그게 뭐예요? 요 루프가 돈 만큼 요 밑에서는 요 위에 루프가 돈 만큼 이 밑에서는 이 i의 값을 빼줌으로써 더 적게 도는 요거를 컨트롤해주는 부분이 요 i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요 i 굉장히 중요하겠죠?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.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? 인접한 두 수끼리 비교해가지고 수합 연산을 해준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수합 연산 한번 해볼게요. 먼저 인접한 두 수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if 인접한 두 수끼리 먼저 비교를 해야겠죠? a의 j와 앞에 게 더 크면이라는 조건으로 해볼게요. j 플러스 1 소문자로 해야겠죠? j 플러스 1이 어떻게 돼요? 더 크면 이렇게 됐죠? 그럼 여기서 저희가 뭘 해주라고 했죠? 수압 연산 해주라고 했죠? 수압 연산 할 때는 어떻게 수압 연산할지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잘 하시긴 하는데 먼저 템프 임시로 쓸 변수를 하나 지정해줘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둘 중에 하나의 값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 넣은 값 자리에다가 수합해야 할 상대편 수합하는 대상의 데이터를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반대쪽 편에 템프 변수를 넣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수합이 일어나지겠죠. 이 부분이 버블 정렬의 끝입니다. 그럼 이렇게 정렬이 되고 나면은 모두 정렬이 끝났을 테니까 여기에서는 실제 정렬된 배열 A를 그대로 출력해주면 되겠죠. A 배열을 그대로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코딩을 모두 하고 나서 실제로 잘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? 코드를 돌려보고 위에 있는 요 예제를 제가 한번 그대로 쳐보겠습니다. 5, 5개에 대해서 5, 2, 3, 4, 1 딱 쳤을 때 어떻게 나왔죠? 1, 2, 3, 4, 5 이렇게 잘 정렬돼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? 자, 이렇게 하면 잘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오늘 버블 정렬 관련된 수 정렬하기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너무 이게 간단하다고 해서 그냥 눈으로 보지 마시고 꼭 한 번씩 구현해 보시는 습관 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.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